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뉴진스 K탑 산업 질타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들이 혁명가다라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김상훈 수석부 장관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인 김민지, 파마니, 다니엘, 강혜린, 이혜리는 법원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다음 활동이 제한됩니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음반 제작, 공연 진행 불가, 제3자와 독자적 광고 계약 체결 금지, 소속 비용 전액 부담.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 상실 시 연예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해당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뉴진스가 2024년 11월에 주장한 어도의 의무 불이행, 수익 분배 미행, 전상 누락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뉴진스가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3월 22일. 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이라면서 멤버들은 3월 22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에 해결될 것 같지 법원 판결에 대한 실망. 멤버들은 3월 22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여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듯하다 라는 발언. SNS에서 K-팝 레볼루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글로벌 팬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구조 비판.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렇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K-팝의 전속 계약 시스템, 평균 7년 계약 기간, 3년 연장 조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 창작권 미보장, 과도한 수익 착취, 정신건강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전속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선수가 뽑히고 싶어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팀에 뽑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이 돼서 또 이 계약을 연장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마케팅과 이런 브랜딩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투자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키워놨더니 갑자기 이 미니진 대표가 나갔고 자기네들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걸로 이거를 해달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그랬죠. 안성길 대표랑 짜고 치고 템퍼링해서 나가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행히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좀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멤버들 데려와가지고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뉴진스는 하이브라는 큰 기업이 빅 엔터테인먼트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런 무대랑 이런 장이 있었던 거지, 본인들이 잘나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산업계에 파장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타임즈 인터뷰 24시간 만에 28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BBC와 버라이티에서 후속 보도를 하면서 이제 팬덤 버니스가 쓸데없는 짓 하죠. 체인지다 올그에서 전속 계약 기간 단축, 제3자가 정산 감사, 이것도 어도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정산을 얼마나 해줬다는데,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걸그룹에 정산을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대우를 잘해줬다는 건데,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국내 기획사가 이제 SM JYP 하이브는 3월 23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신인 계약서를 다 수정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의무화, 연습생 계약 기간 5년으로 단축 등의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소리 들리니까. 근데 이러면 봐요. 뭐가 문제냐?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내가 돈 내서 이 연예 아이돌들을 이렇게 키워라라고 돈을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잘 나가던 케이팝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이 문화 산업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래놓고서는 또 뭐지? 그런 얘기 하겠죠. 아니야, 애시당초에 7년 하고 막 10년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이게 잘못됐다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그냥 끼가 좀 있고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무작정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은 투자만큼 나중에 회수는 해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것도 맞긴 맞겠지만, 정산을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벌어 들어오는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미안하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뉴진스도 나가려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도어는 계속해서 뭐지? 자꾸 우리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준비 다 해놓고 지금 뉴스를 또 봤는데, 뉴스에서는 하이브에서도 다른 앨범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그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얘기하는 자기네들을 홀대했다라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얘기하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왜 법원에서 이게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거는 자료를 갖고 왔던 사람들의 이 자료를 보고, 증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할 거면은 법원이 왜 그냥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뉴진스가 불쌍하다, 어린애들은 막 그냥 그 노예처럼 한다, 이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본인들이 그거를 원해서 연예계에 발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분명 계약을 했고 했잖아. 그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지. 만약에 유명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그랬을까요? 자기네들 계속 서포트해주는 회사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저도 팬이지만 찐팬이신 변호사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무려 김앤장 출신이세요. 뉴진스 찐팬 고상록 변호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뉴진스를 옹호하시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보시고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그 일단 이 주목을 받은 게 법조계 전문가 출신이세요. 김앤장 출신이시라는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되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되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도 이제 있으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분이시거든요. 뉴진스의 찐팬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코멘트를 남기신 이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다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IT 업계나 법조계도 문제가 많고 삼성전자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설득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올라타서 기회를 얻은 자로서 진정한 기억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것은 선배와 동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자기 희생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자신과 의지가 없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돈을 무한히 더 벌고 싶다면 적어도 묵묵히 계약을 지키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조직을 떠나 자기 살림을 차리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와 동조해 모 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사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며,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꼴랑 영어를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변호사 이 뉴진스 찐팬이라고 하신 변호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얻어도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감정 실린 그거밖에 없잖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냄비 근성이라고 하지만 이 K-팝이 잘 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밑에 1세대, 2세대, 3세대에 이 기반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돌도 없습니다.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고 당연히 악덕적인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지 된다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큰 기업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계약 같은 거는 무조건 부당한 계약은 당연히 잘못됐지만 이행을 해야 되는 계약은 해야죠. 왜? 이거 증거도 불충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이가 얘기했던 그 아일렛 멤버들이 인사 안 했다라는 것도 저 비디오 봤는데 나는 90도로 인사하는 거 아직도 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아니 한이 같은 경우는 한국 멤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90도 인사를 받아? 아직도? 저는 그런 문화 없어진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성인도 안 된 애들이 90도 인사를 하고 다녀. 그것도 진짜 이거 90도 이거 진짜 폴더블 이거를 해. 와, 나 이거 보고 솔직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다니는 세대예요, 아직도 한국은? 아무튼 전 그런 것도 신기했어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런 게 K-팝 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K-팝을 우리가 좀 더 밝혀줬던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K-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미국을 보나 어느 엔터를 봐도 문제가 있는 데는 있어요. 왜 없어요? 꼭 이거를 미국 쪽으로. 그렇으면 차라리 왜 미국 가가지고 저기 오디션 보고 해서 미국에서 뭐 데뷔를 하든 뭐 동남아에서 데뷔를 하든 하지 왜 꼭 미국 한국 와가지고 데뷔해 놓고서는 왜 한국 엔터가 문제라고 꺼내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좋은 엔터테인먼트 가서 좋은 관리 받고 좋은 거 백에서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팍팍 밀어주는 데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이 되게 대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은 당신이 맞는 거.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